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국민의힘을 왜 탈당하고 민주당에 가입하셨는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네. 저는 진영 정치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는 이 진영 정치라는 건 비겁한 정치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고 자기가 정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것도 일도 하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정치가 진영 정치입니다. 보수 진영이 어디 있고 진보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지만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은 있습니다. 보수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 사회가 받아들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또 그 사회의 통합과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원칙, 대원칙이 뭘까요?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87년 헌법 이후에 헌정 질서를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 최고의 원칙인 거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사회, 시장,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통합, 사회 안정, 민주주의 수호, 실질적 법치 수호, 공정사회 추구, 시장 경제 질서 추구, 복지사회 추구, 이게 이 방향에 추구하고 이걸 기능하는 것이 보수의 기능이죠.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AI 혁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AI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시대 정신으로 해서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를 꾀하는 것, 이것이 진보죠. 예를 들어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 안 돼. 이제 생태 전환을 해야 해. 이런 것들이 다 진보의 논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수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실질적 법치를 부정했습니다. 공정사회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상법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도 부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또한 진영 정치, 특히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를 중심으로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통합사회,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보수의 이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보수는 기본적으로 포용성과 품위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포용성이 없는 거죠. 품위도 없는 행동과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보수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리어 전형적인 반보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동안에 보수당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거 바뀌려면 원내가 바뀌든지 당원이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바뀌잖아요. 근데 원내에서는 그런 변화의 동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특히 초선 의원들일수록 더 강성이에요. 이유는 진영 정치가 공고가 되면서 능력 있고 소신 있고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한 게 아니라 충성맹세만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저 강성 충성만 있는 겁니다. 맹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원내가 안 바뀌면 당원들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불행히 당원들도 좀 충분한 동력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좀 반민주적 당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당원들이 당심을 만들고 이 당심이 당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조직 선거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래가면 조직은 상명하복이에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면 땅땅땅땅 치고 내려오면서 당원들은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당원이 주인이 아닌 거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원들이 그냥 단순히 민주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의사를 묻지 않고 지시하는 조직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 이걸 바꾸자라는 의견이 합쳐져서 조직적으로 표출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를 썼는데 저에게는 시간적 제한이 있죠. 뭐냐? 이번 대선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얘기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엄의 책임이 있으면서 국민들께 도의적 사과조차 거부하고 예. 탄핵에 반대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했던 전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십시오를 저는 제 양심상 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탈당을 결행하기 전에 당의 마지막 충정으로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시 제명,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탄핵에 반대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에서 원칙을 지키시라. 원칙을 안 지키는 게 무슨 보수당이냐. 그리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으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 근데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제 거취를 걸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폄훼하면서 한 가지도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새벽 3시, 4시에 3시. 말도 안 되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뽑힌 후보를 갈아치우는 기행을 시도를 했어요. 네. 저는 너무나 반민주적이죠. 충격적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내란 정당인 겁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같이 한 정당인데 반성조차 하지 않고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당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불명예가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가 바꿀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버틸 시간적인 버티면 김문수를 지지해 주셔야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래서 탈당을 결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탈당과 대통령 지지 그리고 정당 입당은 철저히 별개로 떼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냥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달변이십니다. 변호사 출신이 그런지 말씀도 참 재밌게 하십니다. 그 의원님이 이제 그때 이재명 후보를 만나시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님 반기시면서 의원님 김상호 의원은 밑바닥부터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전국을 도시면서 이렇게 유권자들 밑바닥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가방 하나 둘러매고 그냥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몇 군데 유세 현장을 다니십니까? 세알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입당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통 한 5시, 6시에 시작을 해서 1시 정도에 끝이 나는 쉼없이 행군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새벽 5시요? 예, 보통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루에 한 끼, 2끼를 좀 이렇게 밥대를 자꾸 걸으면서 다닐 만큼 저대로는 네. 최대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지금 목소리 좀 안 좋잖아요. 예. 어제 드디어 보석 났어요. 아이고. 어젯밤에 멸이 펄펄 끓고 드디어 목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뻗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쉬기도 하고 몸살이 지금 있는 상태라서 좀 목소리는 안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인터뷰 마치고 나면 대전 유세 또 내려갑니다. 아, 지금 또 바로? 예, 마치고 나서 기차 타고 대전 가서 또 으쌰으쌰 힘 실어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강행군이시네요, 보니까. 네. 뭐라도 채워 넣어요. 아. 안 그러면 제가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